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에 투개표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표 단계의 일정 부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여러 군데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마나한 조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개표 조작, 원천 차단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제가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앙선관위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뭐냐면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이 세 군데가 합동으로 해서 합동 보안 점검을, 그러니까 선거 전반의 관리 시스템에 대한 합동 보안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상당히 좀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선거관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주먹국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는지 국정원이 지금 이건 이제 KBS에서 요약 보도한 내용인데요. 사전투표 여부 변경, 유령 유권자 선거 임명부 등록, 사전투표 용지 무단 인쇄, 투표지 분류기 비인가 USB 무단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합동 보안 점검의 결과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뭐 해킹도 가능하고 개표 조작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게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정원이 발표를 했는데, 저는 국정원의 그런 발표가 상당히 좀 위선적이라고 보는데, 국정원이 그런 어떤 사항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떠드는 것은 참 국정원이 가증스럽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방송을 한번 좀 보시고요. 오늘은 그러면 해킹 등 개표 조작이 어떻게 하면 안 되게 만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안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에서 문자를 제게 보내왔어요. 중앙선관위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이제 보내준 문자를 저에게도 공유를 해줬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개표 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수작업 개표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심사 개수 이전 단계에서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개표장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개표장의 모습을 가지고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난 10대 대선 당시의 여수 개표장이거든요. 보통 다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여기 투표함이 있죠. 투표함이 도착하면 이렇게 쭉 가져다 놓고, 여기가 바로 이제 계안부입니다. 제 투표함에서 제가 가까운 데가 계안부고, 그 다음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예요. 그리고 그 다음 탁자가 심사집계부고요. 그리고 사진의 맨 오른쪽 끝쪽에 있는 스탠드 바로 밑에 쪽에 있는 단상이 개표 상황 확인 점검부, 그리고 그 옆에 쪽이 위원 검열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자, 투표함이 도착하면 입구 쪽에서 이렇게 접수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투표함 아까 앞에 있던 계안부의 탁자에 투표함을 열어서 쏟아요. 그래서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이 투표지 분리기 운영부로 넘깁니다. 여기 그 오른쪽 라인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예요. 투표지 분류기, 이 곧 전자개표기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라인은 심사집계부입니다. 운영부 보이시죠? 사진에 투표지 분류기라는 전자개표기 또는 투표지 분류기라 불리는 기기가 딱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투표지를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 후보, B 후보, C 후보, 또 무효표 이런 것들을 분류해냅니다. 자, 심사집계부입니다. 이게 심사집계부에는 투표지 심사 개수기라고 하는 기기가 있어요. 바로 이 지금 투표지 심사 개수기라는, 원래 개수기인데 투표지 심사 개수기라고 하는 거는
개수기를, 그러니까 돈 세는 기기와 거의 똑같이 투표지를 100매 묶음으로 묶어야 되니까 100매씩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도입했던 건데, 이걸 약간 개량해가지고 천천히 떨어지게, 그러니까 1분당 150매에서 한 340매, 350매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눈으로 혹시 투표지에 다른 후보자 거가 섞여 있는지를 홈표라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해라 라는 차원에서 투표지 심사 개수기라고 하는 것을 새로 도입을 2016년부터 해서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집계부에서는 미분류표,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제대로 분류해내지 못한 표들을 이제 미분류표라고 하는데, 그 미분류표 한 5%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미분류표와 무효표 이런 것들을 수작업, 검표,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분류된 표들 있잖아요. 그 투표지 분류기가 A 후보, B 후보, C 후보 이렇게 분류해낸 표, 그 표들은 투표지 심사 개수기에 넣어서 확인 점검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개표상황표 확인서, 그 다음 위원검열석을 거쳐서 위원장으로 넘어가고, 위원장이 최종 공표를 하죠. A 후보 몇 표, B 후보 몇 표 이렇게 최종 공표를 하면 표가 확정이 되는데, 그 확정된 결과를 보고석, 여기가 바로 이 지금 보고석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개표장에서 인터넷망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선관위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통제구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최종 개표상황표를 보고 그 결과값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것이 인터넷망을 통하여서 각 언론사, 포털사에 그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TV 개표 화면을 보면은 그게 계속 이렇게 A 후보, B 후보, C 후보가 몇 매를 어느 지역에서 얻었고 이게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보고석에서 입력한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심사집계부에서 사용하는 투표지 심사 개수기를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투표지를 집어넣으면 똑똑똑똑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데 그것을 지금 개표 사무원들이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아까 개표장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가까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여기 앞쪽에 스탠드 바로 밑에 먼저 번에 있는 곳이 이제 개표상황표 확인 점검부예요. 원래 이 부스는 없었어요. 근데 하도 개표상황표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표상황표 확인 점검부라고 따로 뒀습니다. 자,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 여기 파란 조끼 입은 개표 도우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서 있는 곳, 여기가 바로 위원 검열석이에요. 선관위 위원들이 앉아서 그 개표 상황표와 투표지를 확인 점검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도장을 꽝꽝꽝 찍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를 거쳐서 스탠드 위쪽에 있는 위원장석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개표장이 이렇고요.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명칭들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 제작 제안 입찰서에 나와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근데 실제 투표지 분류기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노트북 형태로 PC가 컴퓨터가 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컴퓨터에 이걸 제어형 PC라고 하는데, 제어형 PC 컴퓨터의 명령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으면 이거는 아무런 작동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로 움직이는 기계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다 이제 투표지를 막 집어넣으면 이렇게 포트로 A 후보, B 후보, C 후보, D 후보, 그 다음 무효표, 미분류표 이렇게 포트로 넘어가서 적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인데 이게 이제 스캔이 되면서 모든 표가 다 스캔이 돼요. 그러면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프린터기가 밑에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프린터기. 이 프린터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프린터기가 무엇을 인쇄를 하느냐? 바로 이런 개표 상황표를 인쇄를 해요. 개표 결과를, 이게 그 울산 동구의 20대 대선 상황표인데요. 자, 이재명 맨 위에, 윤석열
이렇게 몇 매를 얻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몇 매를 얻었는지 그 숫자가 매수가 나와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최종 통계 몇 매의 유효표가 있는지까지 나오고요.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몇 매다 라고까지 나오고, 그리고 무효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인쇄돼서 빨간 네모 박스를 일부러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안에는 자동 합산이 돼가지고 A 후보, B 후보, C 후보, D 후보 몇 매 얻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유효표가 몇 매인지, 무효표가 몇 매이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가 바로 미분류표인데 몇 매이고, 이런 것들이 쫙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의 경우 심사집계부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표해서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자동 합산돼서 나와버리는, 개표 결과가 이미 기계로 나와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개표할 때 심사집계부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표들을 원래 한 장 한 장 일일이 들여다보고 이상 유무로 확인하고 그렇게 검표해서 개표 A 후보, C 후보가 몇 매를 얻었는지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자동 분류해가지고 자동 합산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해킹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컴퓨터로 움직이는 기계다 보니까 USB만 하나 꽂아도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왜곡시킬 수가 있고요. 해킹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천 차단하는 방법은 바로 이 프린터기를 없애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 분류만 하고 A 후보, B 후보, C 후보, D 후보 이 포트로 자동 분류만 하고, 그 후보자들이 몇 매를 얻었으면 표가 몇 매인지는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 심사 개수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검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바로 이 개표 상황표를 출력하지 말고, 이 양식, 개표 상황표 양식이 따로 있어요. 원래 그 거소 투표 같은 경우는 개표 상황표를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가지고 개표하지 않아요. 이걸 다 수기로 작성을 합니다. 개표 상황표 양식에다가 수기로 작성을 해요. 그런 형태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되, 그냥 투표지 분류기는 단순 분류만 하게 만들고 이 개표 결과값을 합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표 상황표는 양식만 가지고서 책임사무원이랄지 개표 사무원들이 직접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개표 조작이 해킹에 의해서 될 이유가 없겠죠. USB로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왜곡해서 개표 결과가 나오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개표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와 투표지 분류기가 다른 일본의 개표 방식은 뭐냐면, 일본은 개표 상표를 출력하지 않아요. 그 기기가. 말 그대로 분류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투표지 분류기지. 자꾸 이 개표 상표, 개표 결과값이 나와버리니까 이건 전자개표기지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는 시민들의 주장이 줄기차게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개표 조작 원천 차단 방법의 핵심 뭐냐? 투표지 분류기에서 프린터기를 없애라. 개표 상표를 투표지 분류기로 인쇄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개표 상표를 수기로 직접 심사집계부에서 작성하라. 그러면 개표 조작 시비가 원천적으로 생기질 않는다. 차단된다. 개표 조작의 어떤 시도들이 원천 차단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 이거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법령하고 오히려 부합합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굳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개표 상표를 출력하고 자동 합산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지금 자아내고 있다. 자초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표 조작 원천 차단 방법의 핵심은 투표지 분류기에서 프린터기만 없애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